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KBO 리그를 뒤흔들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2차 드래프트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년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면 팬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2차 드래프트입니다. 화려한 FA 시장 뒤편에서 각 구단의 전략과 철학, 그리고 냉정한 현실이 교차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선수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부활의 길을 걷고, 어떤 팀은 한 명의 지명으로 시즌 전체의 향방을 바꿉니다. 그만큼 2차 드래프트는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dun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게 이번 2차 드래프트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암흑기를 끝내고 새 감독 김태형과 함께 왕조 재건을 노리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팀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철학은 단호합니다. 화려함보다 견고함, 공격보다 수비와 마운드의 안정. 그는 두산 왕조 시절 강력한 선발진과 흔들림 없는 불펜으로 리그를 지배했던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롯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운드로 향합니다. 지금 팀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즉시 전력감의 투수입니다. 승부처마다 상대 타선을 틀어막을 수 있는 단단한 불펜, 흔들리지 않는 중간 개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마무리 자원. 김태형 감독은 이런 투수를 누구보다 간절히 찾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클러치 타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롯데는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단순히 선수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꿈꾸는 완성형 팀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진뿐만 아니라 수비의 핵심인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유격수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 김재호를 중용했던 이유도 바로 그 안정감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롯데의 내야지는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만약 2차 드래프트 시장에 안정적인 수비력과 정확한 송구 능력을 가진 유격수 자원이 풀린다면 롯데는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이 구상하는 팀의 중심축은 바로 안정감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타보다 묵직한 수비, 눈에 띄는 타율보다 확실한 아웃카운트, 그 철학이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구단의 보호 명단을 분석해보며 어떤 선수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중 롯데가 노릴 만한 진짜 보석이 누구일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끊임없이 유망주를 발굴하며 시스템 야구를 구축해온 그들의 보호 명단은 그야말로 철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벽 뒤에도 틈은 존재합니다. 바로 첫 번째 변수, 베테랑 불펜, 원종현입니다. 원종현은 한때 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로 이름을 떨쳤지만 최근 몇 년간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험과 노련함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 멘탈, 그리고 수많은 실전을 통해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은 롯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김태형 감독이 중요시하는 마운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젊은 투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종현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줄 이상적인 카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최근의 성적 하락세는 우려 요소지만 롯데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가능성에 베팅해야 할 시점입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과감한 선택이 팀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처럼 키움 히어로즈의 보호 명단은 강하지만 롯데의 시선에서 보면 매력적인 한두 명의 이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서울 잠실, 두산 베어스의 차례입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의 중심에는 놀라운 이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출신의 거포 1루수, 양석환입니다. 그의 이름이 보호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드래프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롯데로서는 매년 반복되는 장타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석환은 올해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높은 연봉과 남은 계약 기간이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수비 포지션이 1루에 한정된다는 점은 현대 야구의 유연한 전술 운영에 맞지 않습니다. 롯데는 이미 이대호의 은퇴 이후 한 자리 고정형 선수 대신 유연한 라인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가 한 포지션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상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플래툰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석환은 팀의 철학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카드입니다. 롯데가 정말 장타력을 원한다면 더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KT의 강백호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타자를 노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양석환의 이름은 화려하지만 롯데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림에 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두산 명단에서 어떤 이름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김태형 감독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투수 김명신입니다. 그는 김태형 야구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감독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두산 왕조 시절 승부처에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투수가 바로 김명신이었습니다. 김명신은 빠른 구속보다 제구와 완급 조절로 타자를 요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올 시즌 성적은 화려하지 않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줄 줄 아는 선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과의 궁합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그를 언제, 어떤 상황에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의 영역입니다. 선수는 자신을 가장 잘 써주는 감독을 원하고 감독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선수를 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면 롯데의 마운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과 제자의 재회, 그리고 부활, 이것이야말로 이번 드래프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일 것입니다. 롯데 팬들에게 김명신의 이름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왕조의 기억과 새로운 출발이 맞닿아 있는 감정의 상징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시스템 야구의 복원이 될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구축하려는 팀의 근간, 바로 믿음의 야구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산의 명단에는 다른 유망주들도 존재하지만 롯데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실질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양석환은 위험하고 홍건희는 팀에서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두산 명단 중 롯데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잠시를 떠나 남쪽으로 향합니다. 열정의 도시 광주, 그리고 KIA 타이거즈의 차례입니다. 이 팀에서도 팬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1루수 황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2차 드래프트에서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는 한 방이 있는 타자로서 롯데의 고질적인 장타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벽은 높습니다. 황대인은 최근 몇 년간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수비에서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양석환을 선택하지 않을 팀이라면 황대인을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KIA의 투수진에는 한때 리그를 뒤흔든 베테랑들이 존재하지만 지금은 전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김대유, 이응범 같은 이름들은 한때 강렬했지만 이제는 불안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롯데가 탐낼 만한 흥미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암 투수 윤중현입니다. 윤중현은 독특한 투구 폼으로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상대 타자를 흔드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불펜 운영 속에서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만약이라는 가정 속에서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기영입니다. 부상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선발과 불펜을 오갈 수 있는 다재다능한 투수입니다. 그의 이름이 시장에 나온다면 롯데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임기영의 영입은 단순히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 전체의 마운드 밸런스를 완성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그가 롯데의 마운드에 합류한다면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안정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롯데, 자이언츠 자신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다른 팀들의 명단을 하나씩 열어봤으니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의 보호 명단과 내부 전력 상황을 냉정히 점검할 차례입니다. 과연 롯데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어떤 선수를 잃게 될 것이며 어떤 자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롯데의 35인 외 명단을 본 다른 팀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는 꼭 데려가야 한다 고 군침을 흘릴 만한 이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롯데의 전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축 선수와 유망주를 대부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내부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름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내야수 김도규, 그리고 좌완 유망주 박재민이 그 예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곳에서 성장한다는 진리를 증명해 왔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 더 큰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선수 개인에게도 리그 전체에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롯데 입장에서는 백업 포수 정보근을 지켜야 합니다. 주전 포수 유강남의 뒤를 받칠 수 있는 안정적인 백업은 단순히 한 포지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주전의 부상이나 체력 저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팀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텨줄 백업 포수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정보근이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그를 보호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수 유출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한두 명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겨울 롯데의 진짜 싸움은 잃는 전쟁이 아니라 얻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바로 타 구단의 명단 속에서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는 일 말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팀은 KT 위즈입니다. 작년 시즌 우승 문턱까지 올랐다가 아쉽게 멈췄던 그들은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부한 선수층 속에도 틈은 존재합니다. 롯데는 바로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KT에는 한때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오제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부진은 심각합니다. 예전의 스윙 궤적과 파워가 사라지고 잦은 부상으로 인해 팀 내 입지도 불안합니다. 롯데가 지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제일 같은 선수에게 배팅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투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팀의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KT 명단에서 현실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투수 주권입니다. 그는 한때 방출의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KT에서 기회를 잡으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2군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구위를 보여주며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을 입증했습니다. 롯데 불펜이 좌타자 상대에서 흔들릴 때 그를 활용할 수 있다면 마운드의 유연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두 명의 젊은 투수가 있습니다. 사이다 미체오, 그리고 우완 유망주 이정현입니다. 이 두 선수는 아직 1군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군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바로 이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당장의 화려한 이름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전략. 젊고 잠재력 있는 투수를 과감히 데려와 김태형 감독의 손에서 성장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야구계에는 이강철 감독이 버린 투수는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KBO 최고의 투수 조련사로 불리는 그가 포기한 투수라면 다른 팀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롯데는 지금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언더독이 강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강철 감독이 버린 투수라도 김태형 감독의 손에 들어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스타일, 환경, 기회의 롯데가 만약 이런 젊은 투수에게 과감히 손을 내민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팀 철학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KT 명단 분석을 마치며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롯데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지금 롯데는 한두 명의 스타보다 5년 뒤를 내다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번 2차 드래프트입니다. 이제 남쪽 끝 창원으로 향해 봅시다. NC 다이노스의 보호 명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젊은 팀,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그들의 금고 속에는 어떤 보석이 숨겨져 있을까요? NC 다이노스의 명단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철저히 보호된 완벽한 전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균열이 존재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름은 바로 포수 박세혁입니다.
그는 한때 두산 왕조의 안방마님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리드와 정확한 송구로 명성을 쌓았지만 이적 이후 NC에서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FA 계약을 안고 이적했지만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롯데 팬들 사이에서도 박세혁을 영입하면 어떨까? 라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롯데에는 이미 주전 포수 유강남이 있습니다. 게다가 박세혁은 40억 원대의 계약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그를 백업으로 데려오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롯데가 진정으로 보완해야 할 포지션은 포수가 아니라 마운드와 내야 중심의 뎁스입니다. 이용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한때 리그를 대표하는 포크볼러였지만 최근 몇 년간의 하락세는 심각합니다. 부상과 구속 저하로 인해 위기의 베테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값보다 실질적인 전력 기여도가 더 중요합니다. 롯데가 그를 데려올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NC의 명단 속에는 다른 의미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주전진 뒤에 가려진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젊은 유망주들이죠. 그중 첫 번째는 좌완 투수 김태현입니다. 그는 1차 지명 출신으로 비록 1군에서의 기록은 미미하지만 2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코칭 스태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좌완 파이어볼러는 언제나 귀합니다. 특히 롯데처럼 좌완 전력이 얇은 팀에게는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절실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며 구속과 제구의 균형이 잡혀가는 단계입니다. 롯데가 미래를 본다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이름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명, 소희현이 있습니다. 그는 2군에서 경이적인 평균 자책점 0점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전 감각은 부족하지만 그만큼 성장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롯데가 젊은 투수 육성이라는 철학을 고수한다면 소희연은 1라운드 지명권을 써서라도 잡아야 할 자원입니다. 그리고 NC의 베테랑 선발 이재학,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렸지만 여전히 경험과 노련함은 건재합니다. 만약 NC가 연봉 부담이나 부상 이력을 이유로 그를 포기한다면 롯데에게는 의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로 드래프트의 묘미입니다. 이재학은 리그 평균 이상의 제구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선발진이 흔들릴 때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롯데가 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고 관리만 잘해준다면 예상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봅시다. 이번엔 리그의 전통 강호,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한때 왕조를 이루었던 푸른 피의 명문이지만 지금은 부진의 그림자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의 불펜은 이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시즌 내내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삼성 명단에서 탐낼 만한 이름은 몇 있습니다. 바로 좌완 투수 이상민, 그리고 베테랑 김대우입니다. 이상민은 지난해 1군에서 깜짝 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영리한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김대우 역시 나이는 많지만 이 군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구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좋은 자원이라면 왜 삼성은 1군에서 꾸준히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불펜이 약한 상황에서도 등판 기회가 없었다면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롯데는 더 이상 경험이 많으니 괜찮겠지라는 감정적 영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데이터와 리스크를 비교해야 할 때입니다. 삼성의 또 다른 이름, 최충원 역시 잠시 리그를 휩쓸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의 구위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짧았던 전성기를 뒤로한 그는 이제 긁어볼 복권조차 되기 어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삼성 명단은 가능성보다 한계가 더 많은 그룹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이 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단기적인 보완일 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음 팀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SSG 랜더스입니다. SSG는 리그 상위권에 안정된 전력을 자랑하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베테랑 포수 김민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NC의 박세혁과 마찬가지로 롯데에게 필요한 자원은 아닙니다. 포수진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언더핸드 투수 박종훈. 그는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특이한 투구폼을 가진 선수로 과거 40세 이브를 기록했던 언더핸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상과 부진으로 이 군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그에게 손을 내밀 이유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 대신 롯데가 눈을 돌려야 할 이름은 바로 외야수 하재훈입니다. 그는 타자로 전향했지만 원래 투수 출신입니다. 한때 마무리 투수로 40세 이브를 올렸던 그는 여전히 강한 어깨와 탄탄한 피지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태형 감독이 그의 투수 가능성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롯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불펜 카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김태형 감독 특유의 역발상 야구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재력에 투자하는 야구. 하재훈이 다시 마운드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SSG의 외야수 김성욱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주전급은 아니지만 수비와 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롯데의 벤치 뎁스를 강화하고 후반 작전을 다양화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런 멀티 자원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화 이글스로 옮겨보겠습니다. 한화는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은 끝에 이번 시즌 FA 시장에서 대형 내야수 안치홍을 영입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영입의 기쁨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이탈이 따릅니다.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해선 오래된 혈관을 비워야 하는 법. 바로 이 지점에서 2차 드래프트가 한화에겐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투수 엄상백입니다. 그는 한때 리그 최고 수준의 불펜으로 불리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의 열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그는 KBO 역사에 남을 만큼의 부진을 겪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화 팬조차도 믿기 어려운 하락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른 팀들, 특히 롯데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상백은 여전히 젊고 재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그 재능을 되살릴 환경이 문제입니다. 한화 내부에서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아깝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롯데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과 긴 계약 기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영입하는 거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도박입니다. 만약 김태형 감독이 그의 부활 가능성에 확신을 가진다면 롯데는 한 번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FA 영입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팀의 재정과 마운드 밸런스 모두에 타격이 큽니다. 결국 롯데는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가능성 과잠재적 폭발력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한화 명단에는 이 외에도 좌완 베테랑 장민, 그리고 전임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몇몇 투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와 부상 이력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외의 카드로는 이민우가 있습니다. KA 출신으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만약 시장이 풀린다면 롯데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이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팀, 리그의 절대 강자 LG 트윈스로 향합니다. 2024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챔피언으로 자리 잡은 LG는 2차 드래프트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팀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선수층 덕분에 보호 명단을 짜는 일이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될 정도죠.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역설적으로 다른 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롯데가 LG 명단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름은 좌완 투수 김유영입니다. 그는 롯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한때 팀의 미래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이후 이적을 통해 LG에서 활약했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이번 시즌 후반부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위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만약 LG가 김유영을 보호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롯데가 친정팀 복귀라는 감성적인 카드로 그를 다시 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팬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리턴 스토리이자 김태형 감독이 중시하는 좌완 불펜 보강의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백승현입니다. 그는 우완 불펜으로 1군 경험이 풍부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위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적인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태형 감독은 이런 선수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와 신뢰를 통해 다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LG가 백승현을 포기한다면 롯데는 반드시 지명해야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코칭 시스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선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납니다. 또한 젊은 좌완 김주환도 가능성 있는 카드입니다. 그는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로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확실합니다. 롯데가 미래의 불펜을 구성한다면 이런 자원이 꼭 필요합니다. LG의 강력한 투수진 속에서 한두 명의 선수가 보호 명단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끔 팬들 사이에서 장현식이나 김강률 같은 특급 불펜이 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순간 2차 드래프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FA급 전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LG 명단에서 롯데가 주목할 현실적인 후보는 김유영, 백승현, 그리고 김주환입니다. 한 명은 과거의 인연, 한 명은 제도전의 상징, 또 한 명은 미래의 희망. 세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룬다면 롯데의 마운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10개 구단의 명단을 하나씩 열어보며 롯데의 시선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는 어느새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롯데가 진정으로 노려야 할 것은 대형 FA가 아니라 가성비 높은 즉시 전력과 미래자원의 조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롯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우리는 각 구단의 전략과 롯데자이언츠의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롯데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집중해야 할 핵심은 즉시 전력감 투수 보강과 젊은 유망주 발굴입니다. 두산의 김명신은 김태현 감독과의 궁합이 입증된 카드이며 NC의 김태현과 소희현, KT의 이채호는 LG의 김유영과 백승현은 경험과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롯데에게 단순한 선수 보강이 아니라 팀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재력에 투자할 줄 아는 팀만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롯데의 목표는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강팀입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